대한민국을 이끈 정치 원로 20일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일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현장은요, 거리 미술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는 어반 스트리트 아트 페어 현장인데요.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를 포함해서 거리 예술을 아주 트렌디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분이 이 아트 페어의 조직위원장이라고 하시거든요. 미술의 편견을 바꾸듯 국회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부의장님.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또 이런 또 특별한 아트페어의 조직위원장도 맡으시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별로 뭐 별로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공평아트센터, 운영공미술관 이런 데서 제가 전시, 소장품 전시도 열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그 미술에 관심 가지고 다녔더니 또 이렇게 불러내요, 미술계에서. 오늘 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얘기 또 잘 나누죠, 다. 네.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동안이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SNS에 뭐 건강관리법 해서 짧게 올리신 걸 봤거든요. 예.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헬스 안 다니고 속보를 해요. 속보?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매일 한 5km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좀 특별한 거는 쑥즙. 쑥을 갈아서 나온 즙을 한 봉지씩 매일 팩돼 있는 거. 네. 매일 먹는데 그게 이 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확실히 좋아요. 네, 뭐 이렇게 SNS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지금 또 여러 방면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데 요즘 특히나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뉴스거리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습관이 늘 정치 뉴스는 항상 봐요. 특히 YTN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정치 뉴스. 그걸 이제 보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제가 그 열심히 해요. 그 트위터 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서핑 내가 글 안 올릴 때도 남들이 뭐라고 했나 쓱 보면은 기사에 안 난 걸 많이 알게 돼요.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 해서 누가 거기에 이제 답글을 달아놓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때는 또 답글을 또 달아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SNS 통해서도 소통을 하죠. 이야, 그럼 뭐 다방면으로 뉴스거리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거죠. 이게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벌써 1992년에 초선했으니까 벌써 근 30년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런 걸 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살피게 돼요. 그러실 것 정치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부의장님의 정치사, 부의장님의 이 정치 여정에서 처음 시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 중에서도 민주화 추진 협의회, 예. 지금 현재 또 민주화 추진 협의회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민주협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 민주협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84년에 그 만들어질 때 제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당히 유망한 사원으로 좀 있으면 젊은 청년이 임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왔어요. 서울 법대 다닐 때 학생운동했던 선배 10년 선배님이 있는데 그 이름 말하면 알 거예요. 이협 선배님이라고 민주협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동유동상도 등이 손잡고 만드는데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와서 그것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거 하면 월급 주나 했더니 월급이 뭐야 그거 하면 징역 살기 쉽지 다들 막 잡아갈 때 그때는 월급은 없고 징역 살긴 쉽다. 난 이제 장남입니다. 네. 그 월급을 받는 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톡촉을 해요. 너 혼자 이 세상이 이런데 말이지 국민들이 참 아주 질곡에 빠져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 막 자극을 주니까 제가 그게 찔러 양심을.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민첩에 뛰어들어서 기획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네. 민첩 창설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뭐 민주주의에는 뭐 결말이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럼 현재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정말 민주주의 옛날 학생운동할 때 또 그 민주협 운동할 때 이때나 이렇게 민주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지금 시대에 와서도 민주주의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소중한 가치고 당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해내야 된다. 여나 야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여야 이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좀 정치에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막 극단적인 싸움대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고 차선을 택하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최선을 못 하더라도 나는 참 못마땅한 게요. 그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는 여야가 국회에서 논쟁을 하면서도 사적으로 감정이 크지는 않았어요. 술도 먹고 밥도 먹었어요. 여야가. 네. 지금은 보니까 왼수돌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밥도 돼요. 안 먹고 예. 만나지도 않고. 여는 야에 대해서 야는 여에 대해서 그게 적군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데 견해 차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극단적인 언어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판이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육선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 중에서도 14대 국회 초선 때 예. 그 초선 동기들 12명 예. 그분들이 모여서 자정선언이라는 걸 했다는 예. 이야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자정선언이 어떤 건가요? 그때 이제 초선 의원들이 네. 나중에 국회의장 되신 분이 김형호 의원님. 아, 네. 김영호 전 예. 국회의장님. 예, 그분도 그때 초선 동기에 초선 저하고 동기세요? 1992년에 또 박계동 의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네. 그래 12번이 했는데 그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공개하자. 또 매월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야. 근데 그때는 지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산 재산 신고도 없었고. 신고제가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각자 이야. 우리는 재산 상태가 이렇고 또 매월 이달에 수입이 이렇게 됐고 지출을 어디에 됐다 이거 매월 공개하고 이걸 했다고. 그야말로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신 네.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그때 국민 여론이 좋았어요. 아 잘한다. 초선 의원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한다.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재산신고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에서. 바로 다음에 또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다들 귀감이 재산신고 됐나 봐요. 완전히 의무화돼 있지 그 네.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때는 그 자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화환 안 보내기 운동도 우리가 했어요. 화환 안 보내기. 어머,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화환 막 여기저기 수복이 쌓이는데 저렇게 보내야 되나 낭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돈만 든다 우리 돈 절약하자. 화환 안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물론 초선이어서 더 열정이 넘쳤겠지만, 예. 그런 법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때도 일반 국민들이 네. 의혹의 시선으로 많이 봤었어요. 국회의원들을. 저놈들이 돈을 어디서 갖다 쓰나 뭐 어떻게 쓰나 그런 게 있는데 법이 없었던 거라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읽고 아, 그래 다 그러셨구나. 공개하자. 투명하게 우리는 공인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초선 때 했던 자정선언 이런 것처럼 혹시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이 뭐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청렴도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좀 자발적으로 예전에 우리처럼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코인 그 문제 가끔 되잖아요. 코인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면 더 좋은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재산인데 코인은 지금까지는 재산 신고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전부 검찰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결하겠지라고 미루면 안 돼요. 의원들은 선제적으로 각 연하야나 당 정당이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척결할 건 척결해야 돼요. 어떤 의혹 사건이 터졌어요. 돈에 관해서. 그럴 때는 이건 나중에 사법기관이 합니다. 이러지 말고 좀 검찰 스스로 정당들이 자진해서 좀 자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믿음을 줘요. 쓴소리 하는 정치인으로도 예.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당내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다 보면 적이 생길 수도 있고 당내 입지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수십 년 동안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떤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실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불이익도 꽤 본 셈입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더니 미움을 크게 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민 정치를 하셔야지 왜 서민 쇼만 합니까? 서민들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것만 하지 말고 진짜 서민 정책을 합시오.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심기가 불편해져 가지고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2번이나 명예훼손죄로 2번 고발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적도 생기신 거고 네. 굉장히 힘들 텐데 이제는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제 그 그만하고 마음은 싶어요. 어떤 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별로 안 해. 나는 요즘 그 다른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다? 요즘 나는 젊은 초재선 의원님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른 말들 해야 돼요. 초선 때는 가장 용기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정치할 때는 초선 의원들은 용기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눈치 없으리 많지 당 지도부나 정권에 대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런 게 초선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너무 이 시세에 민감해. 네. 그러면 안 되지. 초선 의원들이 용기 있게 바른 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이 말 저 말 던지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일 거야 아마. 그런 말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해요. 제가요 지난 36주년 지지난달이었나요? 행사할 때 오셨더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또 박광원 원내대표 등등 오셨어요. 네. 듣기 싫은 말 꽤 했어요. 인사말하면서. 왜냐면 먼저 김기현 대표 들으라고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 야당 대표가 사법적인 호흡이 있으면 그건 사법의 일에 맡기고 정치 일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안 하니까 국회가 경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그 민주당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원들이든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분위기가 돼야 된다. 조금만 지도부를 비판하면 무슨 강성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문매를 가하니까 누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민주정당이냐. 원래 당의 힘은 당대표 한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얘기해서 거기서 좋은 해답을 얻어서 택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당이 강한 당이다. 근데 당초 그러지가 않으니까 이걸 분위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하라 한다면은 이 시대가 영도자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조정자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가 해방 후나 축구 배고팠던 시절 네. 이런 시대에는 영도자 또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할만치 해놓은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합니까? 그리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잘 조정해내는 그런 조정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귀담아 듣는 시대여야 돼요. 대쪽 같은 정치인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독재합니다. 그럼. 이 나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종합해내는 그런 조정자적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 정치권도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정치하면 좋겠어요. 너무 당장 눈앞에 내년에 선거 공천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버리고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나를 뭐라고 평할 건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 이석현 부의장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한 장을 저희가 엄선해서 골라봤습니다. 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이거는 뭐 부의 기호 2번 이건가요? 네, 이때가 사실 지금 앞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네. 그 유세 단원들이 네. 뭐 열심히 춤을 췄던 그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 힘들게 찾았습니다, 저희. 화질까지 다 신경 써서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평촌역 같은데. 그때 그 춤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한. bombastick.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그때 네. 제가 인기 짱이었네 그때는. 오. 그 이제 한참 붐바스틱 그 댄싱이 막 그 유행할 젊은 때. 층에 네. 막 유행할 때예요. 그 왜 영화 강동원이 주연했던 검사회전이요. 그 검사회전. 네. 검사회전에서 붐바스틱 춤이 막 그 흥겹게 네. 나오니까 강동 씨가 췄죠.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운동원들이 이게 유세차입니다. 유세차 지금. 자, 앞에 있고 그렇죠. 앞에서 막 그 붐바스틱 춤을 막 흥겹게 췄어. 근데 그게 누가 막 춤을 지도해서 춘 게 아니라 막 자기들 멋대로 막 춘 건데 너무 흥겨우니까 오, 완벽하게 추던데. 저는 그때요 여기는 없는데 떠돌아다니는 그 왜 짤방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드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그 음악에 맞춰 두드려. 네. 그게 시민이 안양 시민이 지나다 그걸 찍었던가 봐. 그래 그때 인터넷 띄우니까 막 합시간에 그 뷰가 늘어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또 재밌는 춤을 추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방송 체질이 아닌가 싶은 게 또 2018년에 평양 방문하셨을 때 예. 그때 평양 시민들을 또 즉석 인터뷰를 막 걸어다니시면서 하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가 14선언 11주년 행사를 네. 평양에서 하는데 남측 대표단으로 제가 갔었어요. 고려호텔 거기에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서 네. 북한 사람들이 뭘 많이 평화로 우리가 남한과 함께 가서 평화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듣다가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이게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분위기를 알고 싶더라고요. 예. 남측 인사도 대통령 각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면 돼. 저통에 대한 신을 확보하라고 이게 만일에 높은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나요? 그래도 의원님 덕분에 네.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사진이 흐려. 왜냐하면 네. 바짝 들이대면 놀라서 얘기 안 하니까 좀 찍습니다. 뒤에서 거리 두고 찍으니까 사진이 박지가 않아요. 그래도 네. 그 정도면 생생했어요. 그래요.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거리에서 인터뷰하자 그러면은 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인터뷰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예. 두 번째로는 똑같이 그 평화의 마음, 예. 통일에 대한 마음이 예. 남아있다는 거,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저도 다 그랬어요. 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그 장면들을. 그랬더라고요. 예.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안 보이니까. 지금 세계가 신냉전이라 해서 막 동서가 대립하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투자는 또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대 강으로 치달리다 보면은 자칫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가령 우발적인 충돌이 예기치 못한 오인 사격이라도 일어나 봐요. 그러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조마조마한 살얼음 전국인데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항상 그 평화기를 열어놓지 않으면 앞날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부나 국회가 똑같이 옛날의 평화정신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7.4 공동선언 생각나잖아요.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아가지고 평화를 위한 투자와 발걸음을 꼭 해야 된다. 이건 여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은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그에 맞는 법안 발의를 또 많이 하셨는데 촉법소년 처벌 제도나 황제 노역 금지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가결이 안 돼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법안이 있었을까요? 제일 아쉬웠던 게 그 전범기 금지법 법안을 냈었거든요. 오, 예. 어떤 거였죠? 어떤 법안이죠? 뭐냐면 이제 일본이 우길기 달고 못 들어오게. 예. 대한민국 예. 영해에. 지지난달에도 부산에 들어올 때 우길기를 포남에다 달고 들어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들은 상처가 있잖아요. 옛날 전쟁 때 옛날에 일본이 그 사용했던 우길기 일장이 달면 되지 우길기를 달고 독일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금해놨어요. 아 독일은? 예,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치가 쓰던 게 하겐크로이치라고 그러죠. 아, 예, 그것을 달고 배가 못 들어옵니다. 법으로 형법에 규정해 놨어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뭘 냈냐면 전범기 금지는 3종 세트로 형법 개정안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그 해양. 접경 수역에 관한 법, 해양 및 접경 수역에 관한 법. 그걸 법안을 냈더니 네. 정부에서 반대들을 해. 그래요? 예, 외교부는 이게 잠깐만 외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무부도 두고 검토할 일이라.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거 냈었는데 그게 이제 갖고만 있으니까 이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어요. 그 아쉬운 일이죠. 난 지금이라도 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좀 다시 내가지고 통과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일 외교는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갖출 건 갖추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일제 때 그 우길기만 봐도 지금 소름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그걸 달고 앞으로 육지에도 그걸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그런 거 좀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걸 눈 감고 갈 수는 없거든요. (19대) 국회 때 국회 부의장을 하셨고 그때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고성을 막 하시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감동을 받기도 하는 또 그 영상을 본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힐러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 리
예. 성을 붙여서 힐러리라는 또 별명까지 얻으셨거든요. 그랬어요. 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화송이처럼 소담스러운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이 순백의 도화지에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그린다면은 무엇을 먼저 그리시겠습니까? 무지개 빛깔처럼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또 존중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국회를 그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추구되는 그런 국회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국회에 대한 정말 한편의 시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요즘 국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술밥 좀 여야 의원들이 먹으면 좋겠어요. 왼수가 아니야. 이 여야 의원들은 서로 입장 차이지.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회의 때만 대화하지 말고 사석에서 대화하고 여야 대표도 밥도 먹고 대화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너무 사라져버려서 국회. 그러면서 우리 때는 형님 동생하고 지냈어요. 또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한편으로는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보면 막무가내잖아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좀 인간적인 국회가 되자. 또 여야 간에는 적이 아니고 동지다, 동료다. 그래서 사석에서도 대화하자.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김대중 선생, 그때는 선생이라고 불리죠. 제가 비서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건 제 행운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그때는 처음 비서를 들었던 때라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했거든. 했더니 선생님 이렇게 욕업디다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유난히 그걸 더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살피는 분이었다고요.